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양인격을, 양인격이 아니라 럭고격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럭고격이라는 것, 걸럭격이죠. 걸럭에서 월겁. 그런데 이 사주는 양인이라고 하지 않고 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양인이라 하지 않고 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월건에서 록을 만나서 그래요. 록당. 록이란 건 뭐예요? 이거 복록록자입니다. 간목일주가요. 인월에 태어나면 이걸 비겁이라고 안 하고 걸럭격이라고 하죠. 을목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음걸럭이라고 그래요. 어제요.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면서 임철초 선생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그것도 양인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직 양인은 오양일주만 양인이라고 치고 음일주는 양인이라고 안 쳐요. 명확하게 이렇게 심여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을목일주가 오늘도 나와요.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을 땐 그거는 걸럭격으로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깨지냐? 여기 이제 용신 취하는 방법에서 깨지죠. 적천수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걸럭자는 뭐냐면 월건에서 봉 만난 것이다. 록당을 만난 것이에요. 즉 록은 즉시 겁이다. 겁재다라고 하는 것은 음일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양일주는 아니에요. 양일주는 비겁이에요. 혹이 록당으로서 투출, 그것이 록당으로서 투출되어 있으면 즉 가의 이걸 의탁해서 이위용 이걸 용신을 쓸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피하라. 쓰지 마라. 록이, 그러니까 을목일주가, 결국은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투출했으면 이건 록이다. 그랬을 때 이걸 간목을 용신을 쓸 거냐?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걸럭과 더불어서 월겁이라는 것은 양일주가, 자오묘에 태어나면 월겁이 되었죠. 가히 동일격 같은 격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불필영분,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글자는 요 뜻과 같습니다. 이건 별이라고 읽죠. 그러나 요 글자는 영으로 읽으면서 뜻은 같아요. 개의 그러나 모두가 천간으로 투출을 했던 지지로 모였던 간에 별도로 취하라는 거예요. 용신을요. 별도로 취하라. 재관살식을 위용 용신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1번 이거 지난번에 관을 쓰라고 했잖아요. 이럴 땐 재인이 상수하라.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라라. 그 대신 이 관이 가운데 끼어서 막아주라 라고 해서 1-1번인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1-1 관을 쓸 땐 재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인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하면서 겸해서 재성이 인성과 같이 끌 때는 이게 삼기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관인, 재관인이 되는데, 아이고, 잘 써있죠? 인성이 되는데, 가운데 관이 끼라는 거예요. 단지 관격, 관이 가운데 껴야 된다, 격지. 그래야만이 재성이 인성과 서로 불상해, 서로 불상상, 서로 싸움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편대라서 저 편할 편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사로서 매우 즉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왕소사까지요. 자, 그런데 세 번째예요. 자, 록곡에서 재성을 쓸 때가 있다 이건 거예요. 물음직이 이때는 식상을 쓰라는 거예요. 식상을 써서 재성을 쓰니까 식상을 써서 식신생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대체로 원령이 겁재면 뭘로 재성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자가 상극이 될 거라는 거죠. 재성을 딱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겁재월에 태어났으니까 겁재가 붙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때는 상관으로서 화지, 기운을 빼서 일주의 기운을 빼서 재성을 도와주라. 비로소 가전하는데 겁재를 돌려서 생재, 재성을 생하게 됨으로써 마치 누구와 같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된 이 이론은요, 그렇다 치고,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청나라하고 명나라를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또 적천수를 다시 끌고 왔어요. 이게 어제 사례명조 두 번째, 원문 두 번째예요. 변권과 해치, 이거는 저 해태라고 했죠. 변관은 이건 요 꽃갈변자니까요, 벼슬을 뜻하는 관이에요. 이런 객, 주인 노릇, 객이 되는 사람들은 양인과 살신이 청기하면서 세력이 특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적천수에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요, 살이 강해서 양인을 용신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명나라 때 나온 경도의 이론이에요. 원문이니까 명나라 때죠. 그리고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그러면 명나라 때 언젠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명나라 때 그랬다고 했으니 여기서 나온 유백원 주도 역시 이게 명나라 공신을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저 원문에 줄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이 양반이 개국공신이니까 결국 명나라 때라도 초창기에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것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연해자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송나라 때 있던 거예요. 서대승이라는 분이 지었죠. 서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 이론은 벌써 명나라 때 초기에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개국공신이니까요. 그러면 심해천미 지은 자평진전은요, 언제 나왔냐면 청나라 때 나왔어요. 물론 적천수 천미보다는 빠르다고 하죠. 그러나 그 적천수 천미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은 또 더 빠른 게 있어요. 심해천 선생보다. 누구예요? 신수함 선생이 지은 명리학원이나 적천수 지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리학원이나 적천수 지벼를 근거로 해서 임철조 선생이 바로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거예요. 격국론이 안 맞아서. 분명히 여기서는 이게 적천수 천미 이론인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양인도 용신으로 쓰라고 했어요. 살이 강하니까. 그래서 임철조 선생은요, 그거에 근거해서요, 용신의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 했어요. 7살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보지 말아라. 용신이 7살 같으면, 7살이라도 써라. 써라. 써라고 했어. 급하면요. 이게 바로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적천수 천미에 있는 이론이에요. 이 장의 이론은 격국론의 이론이 중화적인 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이란 곧 적천수 천미의 이게 지휘장이에요. 역평제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남성시대에요. 서대슬이라는 인물이 주한 당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 도학자들을 개인적으로 조술한 이론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이 연해자평이거든요. 그 서적이 탄생했어요. 그 일부가 조금 있어요. 중화론이 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대신 중화론보다 뭐가 더 많다? 격국론과 신살론이 많아요. 연해자평에는요. 그런데 신살론은 두 책 다 배제했어요. 적천수든 자평진전이든. 그리고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이 중화론이 바로 적천수로다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작자는 미상이지만 경도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원문에 줄을 탄 사람이 유백원이고요. 그 유백원을 주에 의해서 진수함 선생이 명리학원과 적천수 지벼를 지으신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거죠. 이때만 해도, 그래서 보세요. 연해자평이라는 것은 연간 위주로 하던 감명법이에요. 그것을 일간 위주로 감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격국론과 신살론 중심으로 해서 중화론까지 등장한 것인데 이 연해자평이요. 이게 이제 여태서부터 그러니까 결국 당사주를 배격하고요. 그 많던 이론을 이 연해자평에 집어넣으면서 도학자들이 쓴 이론을 신살과 격국과 중화는 조금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연해자평이라는 것을 서대등씨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라치기라는 것이 바로 일간 위주가 되면서 간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격국론과 중화론이 퍼져나가는데, 신살론은 두 책 다 배제했어요. 심해첨사론이고 신살론은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명통에서 해서 이제 이 명대에 또 다시 삼명통해라는 게 있고 명리정정이라는데, 이 삼명통해는 신살론이 들어가 있어요. 명리정정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병양론이에요.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때 명대 경도라는 사람이 적천수 원전을 지었고요. 그래서 또 청대 계획공신인 유백원의 분이 원주를 따랐다 하는데, 이건 가타기를 수가 많아요. 예. 개국공신이면 명나라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저 원주를 달아놓고 가타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유백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제갈공명 같이 뭘 봤어요. 저도 그 책을 유백원이 쓴 책을 참고적으로 제가 중화서구에서 나온 걸 사다 놨죠. 적어도 적천수를 공부하니까 유백원이 무슨 책을 썼나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네요.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유백원 전기라고 있어요. 이게 세 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천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백원 전기를 이거 중화서구에 가서 사온 거죠.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이거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적천수 지변화 명리학원으로 해서 임철조가 또 그거에 진서함이 지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적천수의 중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양인도 용신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양인도. 이거 보세요. 양인격에 화가 강해요. 이거 관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어를 양인을 쓰려는 거예요. 양인이 못 쓸 리가 없어요. 심해첨사제부터 펄쩍 뛰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양인격에 양인을 쓰냐고. 이 사례명조가 4개잖아요. 어제 강의가 끝났죠. 4개. 그리고 이제 원문 3번째로 넘어가는데 지휘장에서요. 이렇게 양이 쓴단 말이에요. 양인격에 양이 써요. 못 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심해첨사제는 못 쓴다고 해요. 지금 녹곡격을 설명하면서도 녹곡격도 녹곡을 격으로 잡지 말라는, 용신을 쓰지 말라고 그러죠. 재관식, 재관식을 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평진전으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식신을 쓰고요. 재성을 쓰고 식신을 쓰는 거예요. 원령으로 그렇게 화해서 쓰는 거죠. 서로 상극하니까 반드시 상식을 써서 화지하라. 그래야만이 겁재를 돌려서 생재를 하게 돼 있다. 겁재의 기운을 돌려서 생재를 하는 경우다. 마치 누구의 명이 그러냐. 야, 도통제의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유별나게 로코격이니까 음일주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자수에. 그럼 이건 음걸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채 토의 음조에 이렇게 수가 강한 것만 샘플로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쓴다? 재성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쓰니까 이건 상관이죠. 상관생자라는 거예요. 자, 태원을 봅시다. 자월에 태어났어요. 축만 지나고 나면 그건 뭐예요? 목, 화, 이거는 동, 남, 도통제 노릇 할만하죠. 그러나 이 지지에 화운이 들어오면 좀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러든 저러든 일단 화운까지도 괜찮겠다라는 것이죠. 도통제명을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격국론에서 제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어제 강의했던 부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해첨 선생이 보면 깜짝 놀랄 것을 적천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임대원이 있고요. 그러나 임명, 아이고 이게 뭐예요? 도통제. 잘못했는데요. 이 도통제명이 아닌데요. 장도통이네요. 도통제가 아니라 장도통으로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장도통이네. 장도통.
형제하고 도통하고 또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제가 장도통 여기 있네요. 예, 지금 고생하네요. 경진대원. 예. 4, 5 대원은 그렇게 쫙싹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모군이 제일 좋죠. 모군이 좋고요. 4, 5 대원에 되면 좀 힘듭니다. 지지가 너무 자월, 자자, 축진해서요.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죠. 예, 좀 고생 좀 하죠. 예. 이걸 없애겠습니다. 두 가지 적전수를 빼고요. 안 내려가나요? 이거 왜 이거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장도통 받고요. 이게 무게중심도로는 제가 설명한 수가 7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화목용조죠. 네. 3-1 지어 화겁제, 겁제를 화한다는 것은 재성을 위해서되는 거죠. 더불어서 화겁이 위생, 생하게 되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이거는 식상으로 화겁하는 거예요. 화겁하는 거. 예. 그러나 이 무명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무명시 13번이 보니까 이 사주도 이거 보세요. 음년생이죠.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뭐가 강할까요? 정화일주에 토가 강해서 식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목불령이죠. 수용신이네요. 그럼 아마 거의 중으로 가나봐요. 축과 사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사회 될까요? 리트가 있어서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즉 겁재가 화가 되면서 금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금국을 이룰 수는 있네요. 그러나 그렇게 이룰 어찌 안은 어찌예요? 득 불이 되기 어찌하고 불자가 나왔으니까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위 화겁해서 재성이 됐다라고 하네요. 재성이 됐다. 금이 됐다는 것이죠. 용신은 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 보십시오. 4월에 태어났고요. 음년생이죠. 이 모군이 지나야 돼요. 그러나 토가 채니까 목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도 괜찮습니다. 토가채가 돼서요. 무명시 13번 볼까요? 하여튼 럭곡격을 잘 찾아다 갖다 놓으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썩 뭐 좋은 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무명시는요. 요 지금 그러네요. 썩 좋은 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저 정화는요, 수운이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합니다. 미토 속에 화 있고요, 미토 속에 화 있고요, 사화 속에 또 병화, 정화, 병화가 있고 해서요. 토채 수금용조에서 금수 쓰는 사주네요. 금용신이네요. 금용신이니까 이혼은 안 좋겠죠. 물론 뭐 이 지지로다 인면은 관계 없습니다. 토채나 관계 없습니다. 들어와서 꼭 나쁠 건 없는데요. 인성우는 관계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또 한번 볼까요? 고상서명이에요. 마치 고상서명이 즉 어떻게 된 것이냐, 겁재인 금이요. 이 겁재의 금이 이 비겁이죠. 사실은 비견이죠. 겁재인 금이 화생 재성을 화한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 재성이죠. 그러나 재성을 생하는데 뭐냐? 수를 생해 준다는 거예요. 금생수 수생목을 한다. 소위 겁재가 화해서 생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잖아. 이 사주는요, 수채 토화 용조에서 둘 다 쓰질 못해요. 토화가 없죠.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거죠. 금수로 따라야 됩니다. 이 사주는 목까지도 쓸 수 있네요.
왜냐하면 신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라 신유 술토가 좀 안 좋고요. 해자축은 좋고요. 수은 좋고요. 목운도 관계없습니다. 이 사주. 화운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고요. 네, 목운도 괜찮습니다. 상선 노릇할만 하네요. 이 사주. 네. 사주가 일단 강하죠. 금수가 강합니다. 네, 금수가 강해서 금수를 흘러야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네. 고상서명을 볼게요. 네, 샘플은 참 잘 갖고 오세요. 네, 신월에 태어난 병금일주 록겁이죠. 네, 맞습니다. 사주 좋습니다. 네, 수은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터지지 않습니다. 저 자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한테 의도 안 맞습니다. 수생몽 하니까요. 네,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임진대운까지 좋네요. 네,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록곡격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흉격만큼은 억부론으로 자꾸 들어가라. 예, 제에서 써야 되니까. 뭔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흉격은 겁내지 마라. 예, 그리고 이 길격이 나왔을 때 과연 그 길격으로서 그 용신을 진짜 쓸 것인가, 격용신을. 그러니까 격용신을 쓸지 못 쓸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여첨 선생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누차 저도 접천수천 자평진천을 공부하면서 인계사 이제 느끼게 됐어요. 아, 격국노로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게 저는 느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길격만 잘 다루면 된다. 길격만. 예, 길격만 잘 들으면 되고 흉격은 그냥 막 다뤄라. 예, 막 다루면 된다. 왜? 심해첨 선생이 재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재에서 쓰면 되잖아요. 오히려 흉격이 더 편안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억부론이 좋고 격국론은 나쁘고 라고 보시지 말고 거의 같이 들어가더라 이제는. 네. 왜? 두 번 다 신살론은 배제했으니까. 네, 신살론은 배제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뭐 시상 무슨격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마 증주자인 설화구가 일부러 끼워넣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지 말라고 분명히 2권에 3권에 나와 있어요. 이게 5권짜리거든요. 5권에 있는데 3권에서 분명히 심여천 선생이 시상 무슨격, 격을 이름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시상 무슨격, 특히 시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격은 붙이지 마라 라고 했어요. 또 임철조 선생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버젓이 자평진전 평주에는 그 뒷부분이 지금 시상 무슨 경, 록막경, 공기경 이런 게 막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고적으로 저는 그걸 강의를 해요. 네, 그러면서 맞지는 않는다. 그런 격은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쭉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